헬륨3의 초유동성 발견. 노벨상 나와라 뚝딱 시간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엔 산소와 질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양의 다른 가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지구의 온실 효과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 대기의 100만 분의 5만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은 아니지만 비활성 가스인 헬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원소는 두 가지의 동위 원소로 존재하는데 무거운 것은 헬륨4이고 가벼운 것은 헬륨3입니다. 무거운 동위 원소인 헬륨4가 헬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벼운 헬륨3은 얼마 되지도 않는 전체 헬륨 양의 100만 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과학자 데이비드 리, 더글러스 오셔로프, 로버트 리차드슨은 수세제곱센티미터의 헬륨3을 사용한 실험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압력, 온도와 부피를 변화시키면서 그들 사이의 관계를 주의 깊게 관찰하였는데요. 그 결과 그래프에서 그들은 절대 온도 1000분의 1도 정도에 해당되는 두 개의 작은 돌기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런 정도의 변화를 측정 장비의 사소한 문제로 치부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명의 과학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자성 상태가 이런 식으로 드러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품었죠. 이 과학자들이 실제로 찾고 있던 것은 고체 헬륨3의 자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그들이 찾고 있던 자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측정 결과는 기대했던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사용되는 자기공명 영상 시스템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리와 오셔로프 그리고 리차드슨은 이 현상이 고체 상태의 헬륨3이 아닌 액체 상태의 헬륨3에서 일어나는 현상임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두 개의 새로운 초유체 상태로 존재하는 액체 헬륨3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연구팀은 결국 세 개의 초유체 상태를 발견했는데 기초연구에서 흔히 그렇듯 그들도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헬륨4에서만 나타나던 초유체는 대단히 특이한 거동을 보입니다. 초유체는 여러 형태로 발현되는데 점도가 전혀 없어서 도자기의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도 새어나옵니다. 때문에 유압을 칠하지 않은 도자기 그릇에는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빈 비커를 초유체에 반쯤 담그면 초유체는 비커의 벽을 따라 올라가 비커 속으로 넘어 들어갑니다. 초유체 현상을 근본적인 원자 수준에서 기술할 때 우리는 원자들이 보즈-아인슈타인 응축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원자들이 동일한 양자 상태를 가진다는 것인데 이러한 응축은 보존이라고 부르는 입자들에서만 가능합니다. 한편 페르미온이라고 부르는 입자들은 이러한 응축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헬륨3 원자는 페르미온입니다. 즉 보즈-아인슈타인 응축이 일어나 초유체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원자가 초유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설명의 실마리는 원자들이 짝을 지어서 궤도를 이루어 돌면서 그 짝이 보존처럼 거동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헬륨3도 보즈-아인슈타인 응축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초유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리, 오셔로프, 리처드슨의 발견은 전 세계 저온 연구실의 연구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액체 헬륨3에서 일어나는 초유체로의 상전이 현상은 미시세계의 양자 법칙이 물질의 거시적 거동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극저온에서의 온도를 정의하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고온 초전도체를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데이비드 리와 더글러스 오셔로프 그리고 로버트 리차드슨은 1996년 이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지금까지 노벨상 나와라 뚝딱이었습니다.